지난번 삼국시대를 배경으로 한 고전첩보 시리즈 1탄 2탄에 이어 이번에는 세종대왕의 그림자 부대 채타민에 대해 다뤄보고자 한다. 독수리 요새나 특공대작전 같은 특공대 영화나 스파이 이야기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조선시대 스파이 조직인 채타민에 대해 한 번쯤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채타민은 비밀첩보 업무를 담당한 조직으로 관련된 역사적 기록은 많지 않으나 조선왕조실록에 따르면 세종 15년인 1433년에 처음 조직된 조선의 첩보부대로 오늘날의 HID와 같은 역할을 수행한 그림자 부대였다. 채타민은 당시의 최첨단 무기와 최소한의 식량만을 갖추고 적진의 침투에 은밀히 행동했다. 조선 건국 초기, 특히 세종의 북방 영토 확장을 위해 여진족과 마차를 빚는 과정과 남해안에 출몰하는 대마도 인근의 외고 토벌을 위해 채타민이 조직적으로 운영되었다. 최초에는 사형수들로 부대를 운영하려 했으나 통제가 힘들다는 대신들의 반대로 귀화한 여진족이나 외인, 그리고 수영과 산악 테스트를 통과한 현지 병사들로 구성되었다. 채타민 팀은 페드로 불리는 팀장이 지휘했으며 소규모로 활동하며 아지트를 설치해 정보를 수집하거나 적의 본거지에 직접 깊숙이 잠입해 작전을 수행했다. 이들은 작전 성공 시 정식무관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았으나 대신에 많은 희생을 감수해야 했다. 1433년 압록강 건너 여진족 마을에 채타민 20여 명이 잠입했다. 이들은 1차 여진 정보를 위한 첩보 임무를 수행 중이었다. 팀장 페드는 부하들에게 마을 병력과 무기를 조사하도록 지시하고 나머지는 비상 탈출로를 확보하며 잠복했다. 페드는 부하 3명과 함께 술과 음식을 들고 마을에 내려가 여진족의 경계를 풀며 술판을 벌였다. 그 틈을 타 다른 부하들이 마을 곳곳을 조사하며 무기고를 살피던 중 여진족 경계병에게 발각되면서 긴박한 탈출이 시작되었다. 여진 추격병의 화살 공격을 받으며 철수하던 침투조가 산길로 들어서자 잠복조가 화살을 날리며 합류한다. 이들은 미리 확보한 탈출로를 따라 조선으로 귀환했으나 이 과정 중에 3명이 행방불명되고 1명이 부상을 입었다. 행방불명된 채타민은 적에게 생포되거나 산짐승에 희생되었다고 본다. 한편 귀환한 페드는 왕에게 현재 분산된 여진족 병력이 모여들고 있어 당장 공격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고하며 봄에 농사철이 되면 공격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조선군은 1차 여진 정벌 일정을 조정하여 승리를 거두게 된다. 특히 1437년 2차 여진 정벌 당시 여진족 주요 인물과 의신처, 취약 지점을 정확히 파악해 조선군이 우라산성까지 진군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채타민은 북방뿐만 아니라 남해의 대마도 인근에서도 활약한다. 1443년 세종은 페드 윤인수와 귀화 외인 연희라를 대마도로 보내 외인의 동향을 살피게 했는데 당시 왜군은 공선을 침범하고 조선에서 약탈을 일삼던 중이었다. 채타민들은 이러를 구사할 수 있는 역관 출신을 중심으로 외인으로 변장해 일본에 잠입한다. 이들은 포로로 잡혀가 일본에 거주하던 조선 출신 밀정들과 접촉하며 외구의 군사 동향을 수집한다. 특히 암호화된 한글 자음과 모음을 이용해 비밀리에 정보를 주고받았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이 정보를 바탕으로 세종은 외구 토벌 계획을 수립할 수 있었다. 이종무가 이끄는 조선군은 대마도에 있는 왜구의 진영을 초토화하며 납치된 조선인과 중국인을 구출하는 데 성공했다. 한편 이때 외 역시 첩자를 조선에 보내는 등 국제적 첩보전이 치열하게 벌어졌다. 일본은 세스케라 불리는 간자를 조선에 침투시켰으며 승려를 가장한 정탐승을 통해 조선의 지리와 군사 정보를 수집하여 후에 임진을 한 계획도 세울 수 있었다고 본다. 이렇듯 적의 동태를 살피어 이들의 기습과 침략을 방지하며 나아가 정벌 계획 수립을 돕고 적의 본거지에 타격을 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던 채타민의 활동은 1597년 정유재란 당시 채타민들이 대마도에 집결한 왜군의 상황을 보고한 것을 마지막으로 기록해서 자취를 감춘다. 조선은 청나라와 협상을 통해 북방의 경계를 유지하게 되고 일본과는 교린 정책을 채택하며 채타민의 활동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 것이다. 이렇듯 첩자의 활동은 생사를 넘나드는 극한의 임무로 공식 기록이 거의 남지 않았다. 그러나 일부 남겨진 편지나 소문, 비밀 문서를 통해 이들의 활약상을 엿볼 수 있었다. 이제 세종의 그림자 부대 채타민의 이야기를 마치며 다음 사탄에는 일제강점기 독립군의 비자금 확보를 위한 숨막히는 첩보 활동에 대해 다룰 예정이다. 첩자의 역사는 시대를 넘어서도 흥미롭고 도전적인 영역임이 분명하다.